우리가 무심코 사용한 전자제품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자제품은 우리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며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고마운 제품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전자제품의 가장 큰 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자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최악의 전자제품 사용 방법 7가지와 이와 반대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전자제품 사용 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지켜가시는 데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암과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금까지 많은 콘텐츠를 통해 잘못된 우리의 식습관에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생긴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악순환까지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두 가지만으로만 암과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환경, 스트레스, 발암 물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 요인들이 단독적으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만성염증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종합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자제품 사용에 잘못된 습관이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전자제품 사용 방법들이 우리 건강을 망치는지, 어떻게 해야 전자제품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전자제품 사용 습관은 식기건조기 사용 방법입니다. 식기건조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바로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식기건조기를 사용해서 말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컵이나 용기는 고온에 약한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기건조기는 보통 고온으로 소독하고 건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에 쉽게 변형될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넣고 식기건조기를 돌리시니 어떻게 되던가요? 컵과 용기가 녹아버립니다. 형태가 구겨지거나 변형되고 냄새도 엄청 심합니다. 문제는 이걸 버리면 끝이 아니라 식기건조기가 환경 호르몬으로 오염되고 함께 돌렸던 식기도 함께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결국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열에 강한 플라스틱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건강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시되 부득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자연 건조로 되도록 많이 사용하시고 가끔씩 건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핵심은 열에 약한 플라스틱 제품은 절대로 건조기에 돌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조심해 주시고 플라스틱 제품은 되도록 사용을 줄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노력이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전자제품 사용 습관은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자레인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전자레인지 청소를 몇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레인지도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즉 곰팡이를 함께 드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전자레인지가 고열로 조리해주니 곰팡이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항상 청결하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화학세제보다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해서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우시거나 조리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신 후 꼭 내부를 살펴보시고 음식물이 튄 경우에는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만 기르시더라도 전자레인지를 더욱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레인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 돌리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용기도 있겠지만 되도록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특히 찬밥을 데워 드실 때 비닐 랩을 약간 씌워서 데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촉촉하고 맛있게 드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환경 호르몬 범벅을 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중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쌓인다는 것이죠. 쌓이면 문제가 터집니다.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 독소들을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세라믹, 사기 같은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조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에서만큼은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전자제품 사용 습관은 플라스틱 전기포트 사용입니다. 물을 끓이는 용기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전기포트는 아무래도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텐으로 된 제품, 유리로 된 제품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보다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조차 없으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에만 신경을 쓰시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니 건강에 큰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적인 사용, 우리 몸에 쌓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전기포트라는 하나의 전자제품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 용기, 반찬통 같은 주방 식기용품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 우리 몸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입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차 한 잔을 이러한 플라스틱 전기포트로 만들어 드신다면 그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포트는 되도록 스텐이나 유리로 된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뚜껑도 스텐이나 유리로 된 것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더욱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 호르몬이 우리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내 분비계 교란 물질과 암 발생의 교차점에 있는 지방 조직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대학 교수님들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비만은 암을 포함한 많은 병리의 근원이 되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장관암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호르몬 의존성 암의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 조직 AT의 발달, 인슐린 저항성 및 만성염증으로 인한 과체중으로 인한 대사 변화는 호르몬 및 또는 성장인자 불균형을 유발하여 세포 증식 및 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 조직은 이제 낮은 수준의 전신 만성 노출을 나타내는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의 주요 내부 공급원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EDC는 대사되지 않으며 지방 조직에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내분비 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 낮은 용량의 EDC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EDC가 지방 조직의 생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비만의 발생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EDC는 암, 특히 호르몬 의존성 암인 전립선암, 고환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갑상선암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DC 및 호르몬 민감성 암, 일부 암의 발달은 호르몬에 의해 자극됩니다. 호르몬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순환하고 암세포의 막 및 또는 핵 수용처에 결합하여 성장과 증식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의존성 암 중에서 전립선암과 자궁내막암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서 가장 흔한 암이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인 유방암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호르몬 의존성 암의 병인 진행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EDC에 대한 노출이 해당 암의 발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의 핵심은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우리 신체 지방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우리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주어 암의 발생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의 암의 원인이 맞고 환경 호르몬이 이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전자제품 사용 습관은 가스레인지 및 인덕션 사용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제품들의 사용이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환풍기와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스레인지보다는 폐 건강을 위해 인덕션으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노력과는 별개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물질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고등어나 고기를 구워 드실 때 발생하는 연기를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연기는 우리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김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튀김 연기도 우리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튀김 연기로 인한 폐질환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명절 때 환풍기도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서 튀김을 튀겨 드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환풍기를 꼭 사용하셔야 되고 환기 또한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가 많이 나는 요리뿐만 아니라 일반 가열 요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풍기를 틀지 않고 요리를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환풍기는 필수입니다. 환기도 필수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실 때에는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될 것 같은데요. 실내 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조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전자제품 사용 습관은 에어컨 사용 방법입니다. 에어컨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에어컨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에어컨 청소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어컨은 곰팡이가 쉽게 필 수 있습니다. 즉 집에 있는 에어컨이 곰팡이 바람을 내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병원체가 치매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물에서 생길 수 있는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가 암을 유발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곰팡이는 무시할 수 있는 병원체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경 쓰고 우리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청소가 귀찮아서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아까우시다면 자가 청소 방법을 배우셔서라도 청소하셔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고 청소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셔서라도 청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에어컨 필터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요즘 워낙 다양한 제품이 있고 필터 종류가 달라서 구분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곰팡이는 우리 건강과 암과 치매의 적입니다. 에어컨은 꼭 청결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냉방병에 걸리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하게 낮은 온도 유지, 냉방기 청결 문제, 환기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지만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고 온도는 너무 낮은 온도를 유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너무 덥다는 사실입니다. 실외와 큰 온도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내 온도는 26도씨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시지 않는 동안은 환기를 2시간마다 꼭 해주시고 주무시기 전과 주무신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외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땡볕에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중 활동할 수 있는 선선한 시간대를 고르셔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력을 통해 냉방병을 예방하고 무더위와 여름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냉방병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치매와 암 예방에도 안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에어컨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전자제품 사용 습관은 냉장고 사용 방법입니다. 냉장고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대한 부분은 냉장고 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 사용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무조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것이지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만능 제품이 아닙니다. 특히 냉동고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 보관했는지 모르는 냉동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의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음식을 신선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름에 국과 찌개를 너무 많이 끓이셔서 남은 것을 냄비 채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밖에 보관하시면 바로 상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만 바로바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음식 섭취 방법입니다. 모든 음식은 조금씩 상해갑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곰팡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면 간에서 해독해주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독소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힘들어하고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는 배탈과 큰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는 암과 치매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 두시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냉장고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조금씩 보관해서 빨리빨리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의 첫 번째 조건은 신선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더욱 건강한 냉장고 사용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전자제품 사용 습관은 조명 사용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조명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 환경입니다.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암과 치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수면의 질이 건강의 질이고 수면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암과 치매와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에 많은 부분을 관여하는 것이 수면 환경일 수 있는데요. 수면 환경의 핵심은 사실 조명입니다. 즉 침실에서 빛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수면 환경은 인공적인 불빛이 없는 공간이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즉 모든 조명을 끄고 외부 조명으로부터 수면을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게 되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풍성하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이 너무나 좋아집니다. 물론 수면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전자제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광등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불빛, 멀티탭에서 나오는 불빛, 에어컨에서 나오는 불빛은 자연 조명이 아닙니다. 인공 조명입니다.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빛입니다. 나는 민감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신다면 더욱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명을 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은은한 등이라도 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침실을 어둡게 만들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커튼도 최대한 빛을 차단해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편리와 시간 절약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을 더욱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라는 관점을 먼저 생각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이라는 요소를 뒤로 미루게 되면 결국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습관을 만들게 되고 이는 건강 악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을 보다 건강한 생각과 행동으로 그리고 건강한 선택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